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23일 KF21 관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절차를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당초 방사청은 KF21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기를 올 11월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적기 양산 착수를 위해 5월까지 완료하기로 하면서 오는 2024년 양산을 시작해 2026년 후반기부터 전력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에어쇼에서 활약하는 KF21을 볼 수 있을 전망이죠. 방사청은 시험평가 계획 최적화를 위해 잠정 판정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최초 시험평가 종결 기준은 유지하되 전술 운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행정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F21은 성공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며 작년 7월 CJ1호기의 최초 비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1에서 4호기가 총 142회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에는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였고 이달 초엔 A사 레이더의 탑재 시험도 진행하였죠. 방사청은 시험 비행으로 전투기 기본 조종 안전성 및 초음속 비행, A사 레이더 등 주요 항공 전자계통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 최대 속도, A사 레이더 탐지 정확도, 무장 시험 등 성능 입증을 거쳐 2026년 6월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비록 방사청이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일정 조율이라고 밝히긴 하였지만 사실 이처럼 시험 절차를 앞당길 수 있었던 데에는 KF21의 성공적인 개발 그리고 KF21의 국산화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 주요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항공기 개발 관련 외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평가 단계에서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일례로 외국산 부품은 전투기 개발 과정의 시기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F-35와 같은 전투기는 마음대로 뜯거나 수리, 수정할 수 없고 도입 이후 시험평가 단계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시스템 호환 검증 과정에서 해외 타사의 인력들이 직접 와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 평가 단계가 지연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개발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5개 국가가 주별과제 마냥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참여한 파트너 국가들은 우선순위와 요구사항이 각기 다 달랐기 때문에 항공기 설계를 시작하기조차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이견과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시험비행 일정을 잡는 데에만 해도 5개국 관계자들이 며칠씩 모여 회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죠.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왼쪽 날개랑 오른쪽 날개를 각각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영국산 부품 및 기술이 37.5%, 독일 30%, 이탈리아 19.5%, 스페인 13%의 비중으로 각국의 기술들이 짬뽕되었습니다. 이에 지연의 지연을 거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개발 후에도 결국 최악의 기체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죠. 서로 이윤을 남기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부품값이 비싸지는 원인이 되었고 이에 유지비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는데요.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하나 1억 1천만 원으로 F-35A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유지비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츠별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각기 개발을 맡은 5개국들이 인력을 파견해 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최악의 가동률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공군 발표에 따르면 114개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가운데 단 38개만이 가동이 가능하여 30%의 가동률을 보인다고 하였죠. 독일은 결국 기존 도입 수량을 오스트리아 공군에 떠넘겼는데 오스트리아 공군은 높은 유지와 최악의 가동률에 혼절하였고 결국 제작사를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KF21의 국산화율은 65%에 달하고 점차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2014년 배치된 첫 국산 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의 국산화율은 60%였습니다. KF21 기술 수준이 FA-50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항공기 개발 기술이 이제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겨우 65%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 가지고 뭔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6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 65%나 되는 것인데요. 특히 구체적인 내부 사항을 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있어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로 꼽히는 항전 체계에서 한국 KF21은 거의 9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산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 IRST, EOTS, 미션 컴퓨터, MFD 다기능 디스플레이 등 이상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하였고 데이터링크, ALQ200K, 전자전 포드, SMC, 체계관리 컴퓨터, FLCC, 비행제어 컴퓨터, CNI, 통신 내비 식별 체계는 LIG X1에서 개발하였습니다. 항전 체계에서 이만큼의 국산화율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이죠.
특히 항전 체계는 전투기의 성능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시스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국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 기술 이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출 또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보를 기반으로 한국 KF-21은 전자전기로의 개량이 사실상 확정적이며 그 개발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나머지 35% 외국 부품은 대표적으로 GE의 F414 엔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투기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 역시 한국에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진은 전체 비용의 15에서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가격 경쟁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GE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KF-21 보라매의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현재 KF-21의 엔진 국산화율은 39%로 보조동력 장치, 착륙 장치, 작동기 등 엔진 관련 개통 20여 개의 품목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부품들은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대체 불가 품목들인데요.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자석, 이스라엘 엘비사의 TFTA 시스템, 영국 매기사의 휠 브레이크 시스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마틴 베이커는 비행기 사출 좌석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공급자로서 전 세계 시장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졌는데요. 사실상 마틴 베이커의 사출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도입할 수 없어서 못 쓰는 것일 뿐 자국산이 더 좋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첫 자체 개발 전투기인 KF-21의 높은 국산화율은 수출 경쟁기인 프랑스의 라팔을 보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운데요. 라팔의 국산화율은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프랑스의 전투기가 아니라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팔의 항전 시스템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레이더 지정기 포드 DASS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랜딩 기어는 독일 리버 에어로스페이스, 통신 시스템은 미국 비아셋, 사출 좌석은 마틴 베이커, 연료 시스템은 미국 파커 에어로스페이스, 관성 측정 장치는 미국 허니웰, 디스플레이는 이스라엘 엘빗, 캐노피는 벨기에 사브카, 엔진 제어 시스템은 프랑스 사르판과 GE의 합작회사인 페덱 인터내셔널, 애프터버너는 스웨덴의 볼보에어로, 산소 제공 시스템은 영국 코밤 등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사실 세계 어느 나라의 전투기도 100% 자국산 기술 및 부품만으로 개발된 전투기는 단언코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천조국, 세계 최강의 공군을 지닌 미국도 그러합니다. F-35 라이트닝2 전투기는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미국 P-38 라이트닝과 영국 BAC 라이트닝 기종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라이트닝2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이 국산화율이 낮다며 한국산 전투기가 아니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가 중국인이니까.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KF-21이 미국의 기술을 대거 이전받았기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억가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빵지들은 과연 미군의 극비 USB를 몇 년 동안이나 주었던 것일까 라든지 남조선의 모든 군사기술은 미국이 준 것인데 스스로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라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韩国自主研制的超音速战机猎鹰 KF-21第4架原型机当天上午进行了首飞。和此前3架不同的是，这是一架双座机。KF-21的进展非常快，2022年7月19日首架原型机首飞，11月10日第2架原型机首飞，2023年1月5日第3架原型机首飞，2月20号第4架原型机就首飞了。韩国防卫事业厅还计划今年上半年完成第5、第6架原型机的试飞。可见，在5代机第2梯队当中，韩国远远地超过了土耳其和印度。虽然 KF-21还不是真正意义上的5代机，韩国之所以跑那么快呢，是因为美国对韩国研发 KF-21提供了很多的帮助。洛马直接提供了 C103设计方案，而洛马呢还同意提供24项 F-35A 上的技术。当然，有4项关键技术还是被美国政府阻止了。所以大家一看这个 KF-21啊，非常像小1号的 F-22。美国之所以同意提供给韩国一些帮助呢，也是希望韩国这型战机去抢占一些美国不卖 F-35又不愿意订单落入中俄手中的那些国家的市场。 라고 하였죠. 중국은 한국 전투기에 미국 기술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욕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해외 매체를 통해 이러한 중국의 비판을 무색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20일 포린폴리시는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면 미국은 중국 항공 산업을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에어로다이나믹의 상무이사 리차드 아블라피아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하나였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공 우주 산업의 생명줄은 독특하게도 서구 기업
기업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산업은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해외 수입 부품에 대한 국산 대체품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순수 중국산 항공기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매우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게다가 현대의 항공기업들은 세계화된 산업으로부터 동급 최고의 기술을 구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제트 여객기 산업도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의 산업 파트너들과 오랫동안 협력해왔다. 2021년 9월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MH700 항공기에 사용된 프레드 휘트니 PW150 엔진에 대한 수출 허가를 거부했다. 대형 여객기에 필요한 부품을 코멧에 공급하지 않기로 한 서방의 결정은 중국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러시아 여객기 산업은 제재와 부패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수출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용으로 제트 여객기를 만들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 산업은 서구의 공급망에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피해를 입는 것은 중국뿐이며 중국은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침몰 비용으로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업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제트 여객기는 어느 나라의 여객기일까요? 얼핏 보아도 미국 기술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 프랑스, 영국, 독일도 보이는데 이 여객기는 중국산 여객기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 C919 여객기로 부품 목록들을 보면 전력 시스템, 기상 레이더, 비행 제어 시스템, 제트 엔진, 랜딩 기어, 타이어, 급유 시스템, 비행 기록 장치, 항공기 도어용 근접 센서, 그리고 보조 동력 장치는 모두 미국산, 엔진 역추진 장치는 프랑스, 화재 감지 장치는 영국, 날개 결빙 방지 장치는 독일로, 중국제 부품은 고장, 레이더 커버, 기체 프레임, 꼬리 날개, 주잉 및 플랩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중국산이었죠. 민수형 항공기를 직접 자체 개발하겠다고 뛰어든 중국의 현실이 지금 이러한 것입니다. 군수용 항공기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상당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프랑스의 기술들이 짬뽕되어 있고 몰래 기술을 탈취해 불법으로 제조하여 만든 것이 중국 젠 시리즈 전투기들입니다. 결국 같은 국산화라해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힘이 다르다. 오늘의 한 줄평, 미국의 국산화는 기준이고 한국의 국산화는 기적이며 중국의 국산화는 기괴하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